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이시용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여러 영상들이 좀 있을 겁니다. A급 관련돼서 중등 심화 얘기를 다룬 것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기출을 체험해보는 분석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화나 극선행을 달리고 있는 아이들마저도 실질적으로는 고등수학의 고득점을 막고 있지 않는 아이들의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런 영상들 반드시 좀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초중등 아이들이 해야 되는 선행과 심화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요, 실질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상품이 초중등 과정의 선행 상품과 심화 상품, 그리고 고등수학의 선행 상품, 고등수학의 심화 상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거냐 전에 본질적으로 이 상품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친구는 선행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자, 아마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 질문에는 그럼 선행을 하고 있지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두 번째 보고 있다면요? 아니면 세 번째 보고 있다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선행이 아니고 리뷰, 심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이가 처음 볼 때부터 기본서나 개념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최상위나 A급 또는 3% 같은 문제집을 보고 있었다면요? 그럼 문제집에 따라서 선행 심화가 갈리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교육 상품으로 구매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선행이나 심화 상품들을 갖다가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실제 그 기준점에 만족이 됐을 때 그 교육 상품을 제대로 구매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기준점을 본질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요, 누적 개념과 확장 개념과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실제 고등수학 고득점을 맞기 위한 학생이라면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이는 고등수학 고득점에 관심이 없다, 수능과 내신 고득점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본 영상을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수학 고득점에 관심이 있는 어머님들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오늘 누적 개념, 확장 개념,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선행과 심화 상품을 나누는 걸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 개념, 확장 개념, 알고리즘 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간단하게만 그냥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적 개념,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초중등이 고등이랑 연계되는 개념. 자, 그래서 이 누적 개념이 쌓여있지 않다라고 하면 고등 수학을 시작할 수 없는 단계. 확장 개념, 실제 아이가 배운 개념들을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 고등 과정에서는 보통은 이 확장 개념을 일반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배운 개념을 갖다가 아이는 다양하게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알고리즘, 실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개념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심화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출제자의 의도를, 개념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며, 두 번째는 문제를 최적화로 풀어서 실제 평가 기준에 맞춰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실제 고등부에서 원하는 평가 기준의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장착한 게 되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선행, 초중등이 해야 되는 선행과 심화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초중등이 해야 하는 선행에 대한 기준점은 이렇습니다. 고등수학이랑 연계되어 있는 초중등 과정의 누적 개념을 명확하게 학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 문제집을 예시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이런 개념서나 유형서,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 교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 개념서나 유형서, 센이나 RPM이나 개념원리나 이런 문제집들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유사한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 난이도의 문제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거의 60에서 7, 80%까지 겹치는 비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초중등 단계에서 모든 아이들은 개념서나 유형서부터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개념서나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7, 80% 정도는 명확하게 정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고등수학에 필요한 누적 개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초등 심화서나 중등 심화서 이런 류의 문제집들은 얼마든지 풀어보셔도 됩니다. 단,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런 류의 문제집을 풀 때는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고 있는 이런 심화서가 있다라고 하면요, 아이가 2, 3주 전에 배웠던, 한 달 전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이미 과제랑 메이크업이 모두 끝난, 학원에서 질의응답까지 모든 끝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피신 다음에 가만히 아이가 맞고 틀린 문제들을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은 좀 이상한데, 또는 이걸 틀렸는데 어떻게 이걸 맞았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냥 시중에서 아무 포스트잇이나 괜찮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큰 크기의 포스트잇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실제 아이한테 대묻고 싶은 문제에다가 아이가 쓴 풀이 과정의 힌트 같은 것들을 가릴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랑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세요. 질의응답을 해보고 아이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이 문제를 연습시키고자 하는, 아이가 이 문제를 잘 못하니 아이한테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체득을 시켜주고 싶은 유사한 문제들을 실제 또 다른 심화서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아이의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이거를 여러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실제 심화서에 있는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집에서 찾아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느끼셔야 되냐? 아이 입장이 돼서 아이한테 빙의가 돼서 내가 어떤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거기에 있는 누적된 개념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확장하거나 아니면 전형적인 풀이절차의 알고리즘을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또는 내가 배운 내용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적용하고 확장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제들이나 난이도의 벽을 어느 단계별로 학습시킬 수 있게끔 실제 스몰 스텝의 문제들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 심화서들을 갖다가 돌린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는지를 어머님들이 한 번쯤은 모니터링을 명확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님들 입장에선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바꿔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활용해서 심화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심화라는 상품을 문제집 기준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심화라는 상품은 우리 아이가 명확하게 배운 내용을 나중에 연동되는 심화 문제에서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실제 체득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요, 심화는 그때부터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이 문제집의 문제를 바꿀 수 없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집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거기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실제 아이가 소화해내는 범주까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이가 특정 심화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주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이는 더 이상 그 심화서를 풀 필요가 없어지겠죠. 대부분의 심화서의 특징은요, 예를 들어 A급만 보더라도 A, B, C 스텝 이렇게 레벨로 나눠서 구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B나 C 단계의 문제들은 대부분 개념서나 유형서랑 중복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A급을 갖다가 심화서로 쓰고 싶다면 A급 A 스텝 문제를 아이의 무기로 장착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그 A급의 A 스텝 문제를 갖다가 편안하게 나의 무기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심화서를 여러 권을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시 단계의 문제들을 조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컨텐츠 간의 연동률을 갖다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집 여러 권을 푼다라는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완벽하게 체득해내지 못한 심화 개념을 다른 문제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내겠다는 걸 목적으로 할 겁니다. 심화 문제끼리의 연동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이가 체득할 수 있는 스몰 스텝의 연동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는 아무리 많은 문제집 심화서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체득돼서 남아서 이 아이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심화 개념으로 장착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어머님이 한 번이라도 똑바로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지셔야 심화서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심화서를 하는 게 유의미한 아이인지, 아니면 정확히 개념서랑 유형서를 하고 고등수학까지 가서 실제 그걸 베이스로 고등수학의 등급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유의미한 아이인지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실질적으로는 등급별로 문제를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가이드를 주지, 심하다 선행이다 두 가지 2등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초중등 단계는 어린아이들 대상인데 너무 이상하게 등급별의 구조가 아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개념 유형서와 심화서를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개념 유형서에서 심화로 가는 사이에 난이도의 절벽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걸 아이 스스로 극복하라고 심화서를 들이미는 건 고통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선행을 달리라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선행은 내가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 밑바탕을 장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수준 높은 영어 독해 지문을 읽기 위해서 어휘나 문법이 명확하게 장착돼야 되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어떤 심화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착돼야 되는 개념들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등수학의 심화의 스타트는 무조건 수3까지에 대한 누적 개념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도 스타트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 상태인데도, 진도가 나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고등수학의 심화를 다루겠다라는 건 너무 큰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초중등 단계의 심화를 고등수학이랑 연결해서 계속 확장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게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논리적, 컨텐츠 검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과 물음표가 달리실 거라고 봅니다. 그 물음표를 지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오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개념서랑 유형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선행이냐 심하냐라는 중요도에 대한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고요, 실제 개념서와 유형서의 70~80%의 정답률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있는지, 개념서나 개념서, 유형서나 유형서끼리 겹치는 영역들이 무리 없이 제대로 소화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심화라는 건 문제집을 끝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문제집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개념서, 유형서랑 겹치지 않는 심화서에만 존재하는 문제들을 아이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심화서를 여러 개 돌렸을 때 그 심화 문제들이 아이한테 체득이 될 수 있게끔 문제의 연동률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실제 우리 아이가 유의미한 심화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영재교육에 필요로 하는 경시나 초중등 사고력이나 심화, 그 다음에 고등수학에 필요로 하는 누적 개념과 확장 개념과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습 효율을 초중등 때 만들지 않으면 고등에서는 학습 효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